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군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H형광을 이용한 슬림 프로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로는 먼저 구조 도면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철골 기둥에 대한 구조 계획, 기초 및 주각부 구조 계획, 그 다음에 횡력 저항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슬림 플로어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현장에서 시공 시 찍은 사진을 살펴보는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 학습에서 샘플로 정한 건축물은 용도상 철골 조립식 주차장입니다.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라고 보통 이제 공작물에 해당됩니다. 공작물에 해당되는데 그러려면 높이 제한이 공작물로서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체 높이가 8m 이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붕층 슬라브를 기준으로 지상층에서 8m 이내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은 일단은 마감재로 이렇게 폐쇄되지 않고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방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철골 조립식 구조물을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여기 그 조감도에서 나타냈듯이 지상 3층의 4단 형태로 많이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1층이고요. 그리고 여기 2층 바닥, 여기 3층 바닥, 여기는 이제 지붕층 바닥인데 여기에도 이제 그 차량이 올라가서 주차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공작물로서 그 8m 이내로 계획되는 건물, 특히 지상 3층의 4단, 3층 4단이라고 하죠. 이런 주차장, 철골 조립 주차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8m 이내로 높이가 제한하다 보니까 각 층의 층고를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됩니다. 낮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지만 철골로 구현될 수 있는 이 슬립 플로어 시스템이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림 플로어 시스템의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번 시간에 학습할 것은 비대치형 H형광을 사용하고요. 비대치형 H형광이라면 H형광 중에서 상부 프렌지는 폭이 좁고 하부 프렌지의 폭은 이렇게 넓은 이게 비대치형 H형광이고요. 여기에 데크 플레이트가 얹어지는데 데크 플레이트가 밑에 하부 프렌지에 얹어지는 형태로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형성되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형성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 도면을 잠깐 이해해 보면 지상 1층 평면도인데요. 여기 보면 차량이 여기 램프가 있죠. 그래서 약간 전 1층 바닥이 그 외곽에 도로변의 레벨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차량이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렇게 올라와서 그다음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죠.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이쪽을 통해서 상부 램프를 통해서 또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오르나 내리는 여기 중앙부에 계단, 철골 계단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엘리베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차 후 오르나 내리는 동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평면도는 마찬가지로 2층 같은 경우 램프를 통해서 차량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에 또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됩니다. 주차를 하고 2층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다시 그렇죠? 3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램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계단이 있고 철골 계단,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형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참고적으로 이 승용차 전용 주차장의 그 파킹 그쵸? 주차 모듈은 이 폭이 2.5m, 그 다음에 길이가 5m로 건축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세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기둥을
그죠? 기둥 간 간격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많이 8m 이내로 8m 정도의 기둥 간격을 많이 유지를 하면서 이런 주차 공간들은 보통 구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8m 정도의 그 기둥 간 간격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둥 간 간격이 보이고 있습니다. 8m, 8m. 때로는 통로가 6.3m라는 간격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저기 통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여기 5.5와 5.5 스판도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은 저희가 구조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상 1층에 보면 땅속으로 지중 구조물들이 좀 간섭이 좀 생겼습니다. 간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의 기초를 형성을 시키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좀 기둥 간격들이 어떻게 보면 정확히 모듈화되지 않고 약간의 들쑥날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Y 방향으로는 뭐 기둥 간격이 4.8m, 여기는 뭐 8.7m 뭐 이렇게 있죠. 6.3m 이런 간격들이. 그래서 기둥 간격들이 좀 요 샘플로 정한 요번 그 주차 건물의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다는 거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붕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붕층은 마지막 층으로 이렇게 올라와서요. 이렇게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양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계단,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램프가 형성되어 있는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인면도인데 여기 인면도를 보여드린 거는 층고가 1층 층고가 2.7m 그렇죠? 그리고 2층하고 3층 층고가 2.65m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여기 지붕층부터 전체 높이가 딱 8m입니다. 8m. 8m로서 공작물로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8m로 이렇게 맞추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외부면은 이렇게 막힘이 없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부는 이렇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루버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일부 설치한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간격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보통 8m 간격을 많이 쓰는데 일부 지중 구조물과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스판을 조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철골 기둥의 구조 계획입니다. 철골 기둥의 기조 계획은 여기 주심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심도를 보고 있는데 높이가 8m의 그 기둥이 그러니까 전체 기둥의 높이가 8m겠죠. 8m 되니까 분절이 필요 없겠죠. 분절이 필요가 없어서 기둥에 이제 스플라이스 그 이음은 필요 없는 거죠. 한 기둥으로 쭉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모든 기둥은 대부분의 기둥은 여기 보면 CM 스틸 컬럼 1이라고 해서 그 H형강 300에 300에 10에 15 D짜리의 기둥, 강중은 SM355 용접 구조용 강제로서 항복 강도가 355 메가파스칼인 강제를 사용했고요. 대부분에 사용했고, 그다음에 일부 엘리베이터를 형성시키는 조그만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SC2라고 있는데 요것들은 조그만 기둥 200에 200에 8에 12 이것도 마찬가지로 SM355 강제를 써서 이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둥들의 방향은 대부분 외곽 쪽의 기둥들은 보통 바깥쪽을 프렌지 면으로 두고 보통 방향을 정했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설치되는 마감재 설치에 좀 편리하기 위한 시공성을 고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쪽의 H형강은 좀 방향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프렌지가 위아래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차량 주차 통로가 X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X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파킹을 할 때 프렌지면이 좀 보이는 효과가 그 날카로운 그 프렌지 날이 보이는 것보다는 프렌지 폭이 보이는 게 좀 보기가 좋아서인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기둥의 방향성은 조금 구조 역학적으로는 저번 시간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좀 그죠?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 디자인적인 효과
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정해도 크게 이 정도 사이즈로 그 기둥 사이즈로 구조 계획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기초 및 주각부 구조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상 1층 바닥 구조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기둥 철골 기둥 앞에서 보였던 주심도에 나오는 철골 기둥의 기둥 하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요. 베이스 플레이트라는 게 있고 그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는 페디스탈이라고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짜리몽땅한 기둥. 그래서 여기 보면 SC1의 하부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해당되는 PB1이라는 게 있고 거기 아래에는 페디스탈이라는 짜리몽땅한 짧은 RC 컬럼이라고 그러죠. 페디스탈이 P1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푸팅1이라는 독립기초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독립기초와 독립기초 사이에는 TG1 또는 TG2라는 타이가다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타이가다가 기초와 기초를 딱 묶어주고 있는 거죠. 묶어주고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타이가다의 역할은 일단은 그 기초의 부둥치마를 방지를 하죠. 그죠? 부둥치마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그 회전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죠. 딱 잡아줘서 기초가 회전하는 것을 저항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는 독립기초로 설계를 했고 그 다음 독립기초와 독립기초 사이에 그 타이가다를 형성시킴으로써 기초의 회전을 저항하게끔 만든 거고요. 그래서 보면 주각부에 해당되는 그 H형광 철골 기둥과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 이 주각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설계를 보통 핀으로 그죠? 지점으로 생각하면 핀으로 설계를 한 경우입니다. 핀으로 설계를 하고 핀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회전하지 못하게 구속하는 부재로서 저항하는 부재로서 타이가드를 설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혹 여기 보면 여기가 있네요. 지하 물탱크실, 기존에 물탱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초는 어떻게죠? 약간 편심 기초, 그죠? 편심으로 형성이 돼 있죠. 저기 편심으로 이렇게 독립기초가 기둥 중심으로부터 한쪽으로 편심으로 구성돼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기둥을 중심으로 보면 독립기초가 편심으로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X6열부터 여기 보면 X8열 좀 못 미쳐서 이 구간에는 하부에 이제 기존의 물탱크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기둥을 배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배치할 수가 없어서 또 이 부분에 X6열과 8열 앞쪽에는 또 장스판의 스판이 큰 기둥 간격이 큰 거죠. 큰 구조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한번 챙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각부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면 기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SC1이 대부분 300에 300에 10에 15T짜리 그죠? 기둥이 분절 없이 스플라이스 없이 그냥 8m를 그냥 다 날라간 상태고 그 다음에 일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SC2라는 조그만 200에 200에 8에 12T짜리 조그만 아병형광 기둥이 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병형광 기둥 하부에 설치되는 게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인데 제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지점은 보통 보면 이 밑에 하부에 콘크리트 페디스탈이라는 짜리몽땅 기둥 위에 H형광이라는 강도가 강한 철골 기둥을 얹어 놓는 거죠. 얹어 놓는데 그 지점은 보통 핀으로 많이 합니다. 핀 접합, 그렇죠? 핀 접합, 그 다음에 또는 회전단, 그렇죠? 회전단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점에는
모멘트 접합을 안 하는 거죠. 모멘트 접합을 안 하고 보통 모멘트에 대한 저항력은 무시하고 기둥에서 떨어지는 축방향력과 또 기둥 하부에서 전달되는 수평하중 수평 전단력에 대해서 저항하게끔 많이 설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와 철골은 접합부는 이질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질재이기 때문에 이질재의 접합은 강접을 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질재의 접합, 강제와 콘크리트 접합은 실무적으로 볼 때 핀 접합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핀 접합을 써서 접합부를 좀 단순화시키죠. 그 다음에 힘의 전달 메커니즘도 명확히 좀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강접을 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 접합으로 많이 회전단으로 많이 설계하는 이유는 앞에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정단으로 설계할 경우에는 기초가 커집니다. 기초가 모멘트에 대해서 독립기초가 모멘트에 대해서도 저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축방향력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커가지고 기초의 물량을 좀 핀접합으로 하면 좀 줄일 수 있는 또 구조적 또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핀접합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300에 300짜리 기둥, 철골 기둥의 밑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를 하려면 보통 핀접합은 여기 그 타입 A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앵커 볼트가 안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보통 핀접합이 프렌지로 보면 프렌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많이가 설치게 되고요. 모멘트 접합은 그 모멘트 팔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B 타입 같이럼 이렇게 H형광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앵커와 앵커 사이의 거리가 좀 멀리 떨어지게끔 또 앵커와 앵커 사이가 멀리 떨어지게끔 모멘트 접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핀 접합은 일단 이렇게 안쪽으로 접합을 합니다. 안쪽을 접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베이스 플레이트 1 그리고 메인 대부분의 컬럼인 300에 300에 10에 15짜리 철골 기둥 하부에 있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보통 A 타입으로 해서 앵커를 안쪽으로 4개를 설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티크니스가 이제 22T고 그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보면 기둥이 300에 300이잖아요. 300에 300이니까 양쪽으로 50씩 더 띄워야 됩니다. 50씩 띄워지니까 300에서 50 띄어서 100이 더해지면 400이 되죠.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그 폭과 높이, 그 베이스 플레이트의 크기는 400에 400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밑에 또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있는 페디스탈이라는 게 있죠. 페디스탈은 또 여기에서 다시 베이스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50이 더 나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수축 고강도 모르타르를 이렇게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가 400에 400이기 때문에 또 페디스탈은 500에 500 양쪽에 50 띄어서 100 사이즈로 더 키워주는 그렇죠 구조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페디스탈이 또 사이즈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철골 기둥의 사이즈에 따라서 핀접합이냐 또는 그 강접합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핀접합을 할 경우에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가 철골 기둥 사이즈에 비해서 양쪽으로 50 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cm가 더 커지는 거죠. 커지고 그 다음에 페디스탈은 그 또 하부에 있는 페디스탈은 거기에 또 양쪽으로 10cm, 100mm가 더 커진다는 개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00에 300에 10에 15짜리 철골 기둥인데 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베이스 플레이트 1A라고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는 축하중을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중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티크니스를 좀 줄여줬죠. 사이즈는 똑같은데 400에 400인데 티크니스를 15T로 좀 줄여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 쪽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컬럼들 SC2 200에 200에 8에 12
그렇죠? 요 기둥은 하부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B 타입으로 썼죠? 근데 이 앵커 볼트를 어떻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바깥쪽으로. 그 이유는 그 A 타입 같이럼 안쪽에 이렇게 보면 프렌지 외부 쪽에 프렌지 안쪽으로 해서 저기 그 앵커 볼트를 설치하려면 보통 이제 뭐 전동 렌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스패너, 그죠? 그 스패너로 통해서 이렇게 조이게 되면 요 폭이 300은 있어야지 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공에서. 그렇기 때문에 300폭은 여기 H형광이 300인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4개 설치할 수 있는데 이거 같으면 200일 경우 200짜리 철골 기둥각은 이 안에서 스패너로 이렇게 돌려서 쪼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들 많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핀 접합임에도 불구하고 베이스 플레이트와 그 H형광 기둥이 핀 접합으로 설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앵커 볼트를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이 200이니까 요것도 보면 앵커 볼트를 기준으로 아래로 50, 위로 50, 좌측으로 50 이렇게 그 연단 거리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200이 200 사이즈니까 어떻겠습니까? 앵커 볼트로 인해서 바깥쪽에 설치됨으로 인해서 양쪽에 100씩 그렇죠? 느려준 겁니다. 느려져서 200에 200의 H형광 기둥은 베이스 플레이트가 300에 300이 된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축하중을 적게 받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께도 조금 그렇죠? 22T 일반적인 SC1의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 22T보다 좀 작게끔 설계를 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실 A타입의 SC1의 베이스 플레이트 1에는 여기 보면 여기 또 플레이트를 하나 보내놨죠. 이거 윙 플레이트라고 하죠. 윙 플레이트를 붙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베이스 플레이트의 티크니스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 윙 플레이트를 좀 설치를 해서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를 좀 줄여주는 효과로 구조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없을 경우에는 뭐 22T보다 조금 더 두꺼운 여기 없는 경우에는 윙 플레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더 두꺼운 베이스 플레이트 두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횡력 저항 시스템의 구조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먼저 브레이싱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여기 모델링 데이터인데 보통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이렇게 X자의 브레이싱을 설치를 했고요. 이 월 브레이싱은 앵글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하나짜리 앵글을 2개 붙이면 여기 2자가 붙여야 되겠죠. 근데 앵글을 썼는데 기억 현강이요. 100에 10T짜리 이것도 SS275라는 월 브레이싱을 앵글로 사용해서 X자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Y방향 벽면 쪽에 양쪽으로 짧은 변 쪽에 인면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방향 쪽에는 앞쪽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림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도 아까 그 스판이 큰 쪽이 있다 그랬죠. 요거는 그 H형광으로 대각 브레이싱 일종의 가세 브레이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 계획을 했고요. 요건 요 대각 브레이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월 브레이싱을 철골 구조에서는 설치를 하면 그죠? 이게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서 강성이 커서 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유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도 횡구속 골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둥 설계가 작아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가색 배치를 해서 기둥 사이즈를 효율적으로 작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세뿐만 아니라 평면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S방향, 그 S방향, 그쵸? X방향의 그 횡력 저항 시스템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X방향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앞에 그림에서 보였죠. 여기 가세가 있잖아요. S 가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 보이는 H형광으로 형성되는 대각 가세가 있습니다. 요거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할 겁니다. 이 방향으로 흔들리는 지진하중이나 또는 풍하중에 대해서 저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 S 방향으로 움직이는 골조가 있겠죠. 골조가 또 저항을 할 겁니다.
모멘트 저항 골조로서. 그래서 골조를 보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쪽으로 이제 골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S 방향 쪽으로 형성되는 골조가 횡력 저항 골조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 방향의 골조가 아, 횡력 저항, X 방향의 횡력 저항 골조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이 외곽 기둥은 양쪽에, 그렇죠? 양쪽에만 걷어가 붙고 위아래는, 이쪽으로는 걷어가 없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걷어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습 시간에. 그리고 Y방향 쪽의 횡력 저항 시스템은요. Y방향의 이제 지진하중 또는 풍하중에 대해서 저항하는 횡력 시스템은 여기 보면 가세가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 월브레이싱인 앵글로 베개 110T의 앵글로 만든 가세가 월브레이싱이 있고요. 이쪽에도 월브레이싱이 있고요. 그렇죠? 월브레이싱이 있고, 그다음 요거는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경사져 있지만 이것도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Y 방향의 브레이싱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물론 똑바로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브레이싱에 비해서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골조, 모멘트 저항 골조로서 Y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강적 골조, 그렇죠? 모멘트 저항 골조가 이렇게 여기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X6열에 또 하나 형성이 되어 있고 외곽에 X9열 쪽에 항상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에 모든 골조에, 그렇죠? 걷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는 걷어가 없죠. 이쪽에는 걷어가 없습니다. 여기도 X3열에도 걷어가 없고요. 그리고 X5열, X7열, 8열 쪽에 세로 방향의 걷어가 없다는 거 한번 또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설명드리겠다고 했던 거 이쪽 부분이요. 이쪽 부분에는 여기 보면 기둥이 있죠. X6열에 기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8열 쪽에 뭐 기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기둥을 중간에 못 박았죠? 아까 지하 물탱크실이 기존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기둥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둥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몇 미터입니까? 여기 보면 5m, 3m, 3m 더하면 11m, 11m에다가 여기 4.6m 더하면 15.6m. 그렇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연결되는 이 걷어가 어떻게 보면 16.5m가 되는 거죠. 이거 너무 길지 않습니까? 16.5m.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요 가세를, 그렇죠? 요 가세를, 대각 가세를, 벽체 가세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대각 가세를 설치를 해서 설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이 15.6인가 11이니까 그렇죠? 15.6m의 기둥 간격이 이걸 형성하는 이 걷어에 그렇죠? 3G6완이라는 이 걷어가 짧아집니다. 스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스판으로. 그러니까 결국 9.6m 스판으로 스판이 보의 걷어의 스판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요 그 대각 가세는 일종의 경사져 있는 기둥이라고도 보시면 되죠. 경사져 있는 기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걷어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지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핀 이렇지. 그래서 지지점이 생겨서 스판이 줄어들고 여기 지지점이 형성되는 그 축방향력이 이 대각각세를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하중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각각세는 또 외곽에 설치를 하니까 또 건축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 크게 또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각가세를 설치를 해서 장스판에, 그죠? 장스판에 걷어의 경관을 스판을 줄였다는 거 한번 또 챙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각가세는 또 횡력 저항, 월브레이싱 같이럼 또 횡력 저항 시스템으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대각가세는 압축력을 받게 되죠. 여기 지점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압축력을 받게끔 만들어 줄래니까 앵글을 사용하지 않고 그죠? 200, 200에 8에 12짜리 SM355라는 강종을 H형강의 강성이 큰 강종을 써서 월 브레이싱을 형성시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기둥도 그 SM355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용접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SM355 관계를 써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좀 그 강도 면에서도 강도가 높을수록 이 부재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요. 벽체가세. 다음은 본격적으로 슬립 플로우 구조 계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슬림 플로우 구조 계획. 요거는 이제 2층 바닥 구조 평형도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2층이나 3층이나 울부층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골조도가 그런데 기둥의 지금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둥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외곽은 다 바깥쪽, 그죠? 벽면에 긴결재, 외곽 마감재를 잘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한 거고요. 내부는 또 일률적으로 또 H형광 방향을 다 일률적으로 맞췄다 그랬죠. 맞추고 이거는 뭐 건축 계획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것은 기둥과 기둥을 한 방향의 거도로만 연결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로 방향의 거도는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세로 방향 연결은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 거도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일방향 거도 시스템입니다. 일방향 보호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둥 같은 경우는 X방향뿐만 아니라 Y방향 쪽으로도 거도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형성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여기 Y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양방향으로 강접 형태로 거도가 형성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한 방향만 거도가 설치되어 있는 기둥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구조 계획을 해도 된다. 그렇죠? 물론 양방향으로 기둥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거도가 강접 형태로 모멘트 저항 골조로 형성이 돼 있으면 이 기둥이 입장에서 보면 X방향과 Y방향 두 방향의 횡력 저항 시스템이 형성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방향이 다 횡력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쪽 방향에만 거더가 설치되면 거더가 설치되는 쪽에 으로는 횡력 저항 시스템의 역할을 하지만 그 직각 방향으로는 횡력 저항 시스템의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력 거더가 연결되어 있는 방향 쪽의 횡력 저항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보충을 낮춰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작물의 전체 그 건축물의 높이가 8m 이내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쓰이는 철골보는 광폭계 계열, 그렇죠? 폭과 높이가 거의 같은 광폭계 계열의 H형광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통 납작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보통 이제 보는 세폭계 계열의 H형광을 쓰는 게 효율적이라고 그랬죠. 폭은 작고 높이가 높은. 그래야지 단면 2차 모멘트가 크고 단면 계수가 커서 휨제로서의 효율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는 층고를 절감해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광폭계 계열의 철골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효율성은 떨어지는 거죠. 층고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 광폭계 계열을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 물량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 물량은 많이 들어가고 휨제로서 효율은 떨어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광폭계 계열에 쓴 겁니다. 그래서 광폭계 계열을 썼는데 광폭계 계열 중에서 그 H형광을 비대칭 H형광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먼저 살펴보면 비대칭 H형광 보를 쓰게 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 철골보는 데크 슬라브가 쳐져 있는 그 H형광 이렇게 폭이 똑같은 상하부 프렌지의 폭이 똑같은 H형광을 쓰고 그 위에 데크 플레이트를 얹어놓죠. 그죠? 데크 플레이트를 얹어놓고 물론 스터드 볼트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는 그죠? 타설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본 시스템은 비슬립 플로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비대칭 H형광을 쓴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부 프렌지가 상부 프렌지보다 조금 폭이 넓은 거죠. 그렇고 거의 광폭계 계열의
H형광 볼을 쓰고 거기에다가 슬립 플로우기 때문에 하부 프렌지에 여기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여기는 캡덱이라고 하는데 캡덱이라는 제품인데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이제 얹어놓고 얹어놓은 형태로 구조 계획으로 슬림 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이 춤이 큰 데크를 예를 들어서 이게 상부 프렌지에 얹어놓는다 그러면 또 슬라브가 차지하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춤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 절감하는데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부 프렌지에 얹어놓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부 프렌지에 올려놓으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똑같은 폭을 갖고 있다면 상하 프렌지의 그 폭이 똑같다면 이게 똑같다면 이 하부 프렌지에 이 춤이 큰 걸 올려놓으려면 어떻게 올려야 됩니까? 구겨서 이렇게 올려놔야 되죠. 이렇게 정셔서 이렇게 약간 휘어서. 그렇기 때문에 시공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내려놓으려면 위에 상부 프렌지의 폭이 좀 좁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구조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대치 형광, H 형광 볼을 쓴 이유, 그렇죠? 쓴 이유. 그 다음에 왜냐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하부 프렌지에 올려놓기 위한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살펴보면 여기 보계획을 보면 이 H형광 여기 써 있는 그 일방향성의 보 또는 이방향성의 보에 거더에 다 그 비대치 형광, H형광을 쓴 겁니다. 그래서 보면 ESG1이면 H형광 보면 그 312 높이죠. 그 다음에 234 요거는 상부 프렌지의 폭, 344 이건 하부 프렌지의 폭, 12 외부 두께, 프렌지 두께. 그리고 강정도 좀 강한 강제를 씀으로써 그렇죠? 강도가 높은 강제를 씀으로써 강도, 그렇죠? 응력에 저항하는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일방향성 거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항상 기둥을 기준으로 S방향, Y방향, 양방향으로 거더가 꼭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체크해보고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큰 스판으로는 6.5m를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그렇죠? 이 방향으로 그렇죠? 이렇게 설치가 된 거죠. 거드에만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데크 플레이트는 돈발이 없이 설치가 되신 데크 플레이트의 스판이 일반적으로 한 3.5m 정도 내외에서 움직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6.5m 큰 스판도 여기 보면 4.8 스판도 있죠.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빔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더만 설치하고 작은 보라는 빔이 배제된 구조 계획을 한 겁니다. 구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일부 여기 작은 경관이 있죠. 그 NDS1 이런 공간은 일반 데크 플레이트를 쓴 겁니다. 이런 공간들은 일반 데크 플레이트를 쓴 건데 나머지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썼다. 그리고 비대치형 H형 강보의 하부 프렌지에 얹어 놓는 구조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거로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단 슬립플로의 장점은 여기 보면 아변 비대치 H형광을 사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이 비대치형 H형광이 아변형광으로서 초창기 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변형광으로는 제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빌트업 부재를 사용했죠. 실무적으로 보면 빌트업 부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T형광에 따로 밑에 플레이트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넓은 플레이트를 용접해서 모서리 용접해서 이렇게 플레인지를 붙여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 빌트업 부재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이제 슬립플로우 시스템이 특히
공작물에 해당되는 철골 조립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죠.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아변 부재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재로 아변경으로 상승됐고 여기에 이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스판이 그렇죠? 경관을 넓게 돈벌이 없이 경관을 넓게 설치할 수 있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설치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슬라브 포함해서 그 바닥판을 얇게 슬림하게 만든 구조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 플레이트를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하부 프렌지에 접합하여 층고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층고 절감 효과가 있다 보니까 뭐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외장재도 절감이 되겠죠. 외장재를 붙이는 면적이 적어지니까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했듯이 비대칭 H형광을 사용함으로써 데크플레이트의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를 바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렇죠? 바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성을 향상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H형광 입장에서 보면 여기 콘크리트를 여기 붓게 되면 콘크리트로 매립되는 면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출면이 최소화돼서 H형광의 면이 노출면이 최소화됨으로써 내화 피복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내화 피복제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아변 H형광으로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그 단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치수와 여기 보면 보통 H 높이죠. 여기 보면 상부 프렌지 상단과 하부 프렌지 하단까지의 높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인데 폭에 보면 BT가 있고 BB가 있잖아요. 이거는 폭인데 탑 그렇죠? 여기 보면 상부 프렌지 폭을 BT라고 표현했고요. 하부 프렌지 바텀 프렌지를 BB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상부 프렌지 폭보다 하부 프렌지가 넓은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티크니스는 이렇게 종류별로 나오고 있고, 그죠? 여기는 R, 요 필렛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라운드 부분. H형광의 특징이죠. 아병형광의 특징인. 그리고 여기 무게, 단면적, 단면 2차 모멘트, 그 다음에 단면 2차 반경 형태로 시중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엔지니어들이 가급적이면 아병형광이 좀 저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던 빌탑 부재로 그렇죠? 만들면 되죠. 빌탑 부재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번에는 그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스트에 적용된 것은 여기 보면 높이가 250짜리 그렇죠? 250. 그 다음에 이 폭이 600짜리죠. 600짜리 이런 데크 플레이트를 옆으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서 뭐 여기 보면 직결 나사를 그죠? 좀 설치도 하기도 하고 해서 요 부분이 요런 데크가 옆으로 계속 이렇게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뭐 높이가 여러 가지 제작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 높이가 200짜리도 있습니다. 춤이 200짜리가 있고 여기는 250이 있고 그다음 최근에 나오는 데크 플레이트는 300도 있습니다. 300도 있고 폭은 대부분 600폭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그 300짜리 데크 플레이트가 같은 경우에는 폭이 500입니다. 500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300짜리 데크 플레이트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무동바리로서 한 8m 정도가 무동바리로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 이 정도로 장스판의 경우를 무동바리로 데크플레이트가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는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빔이 필요 없는 거죠. 걷어만 설치하고 거기에 춤이 큰 데크플레이트 설치하기 때문에 빔이 필요 없기 때문에 또 구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 물량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데크 같은 경우는 양끝 단부는 이렇게 누른 겁니다. 이렇게 눌러서 단부를 절곡시킨 거죠. 절곡시켜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빠지는 통 부었을 때 새는 부분이 없게끔 형상을 시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이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배근 상승로인데 아까 여기 데크 플레이트 보이시죠? 여기 데크 플레이트가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연결시키고 결국 리브 부분, 요 부분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조이스트 슬라브 역할을 하는 거죠. 조이스트 슬라브, 그렇죠? 일방향의 조이스트 슬라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크 플레이트는 시공 중에는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죠. 거푸집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철근도 배근을 하죠. 이 조이스트 부분에 하부에 이제 기본 배근들을 하고요. 이게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 간격이 되겠죠. 아까 형상을 보면 여기가 600 사이즈니까 600 간격의 조이스트 슬라브가 돼서 하부 철근이 기본 철근으로서 구조의 내력에 따라서 설치가 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보강근을 옆에서 더 넣어주기도 합니다. 보강근을 더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아래 전단 보강근도 넣어주죠. 스트럽에 해당되는 전단 보강근도 필요하면 넣어주고요. 그리고 전단 보강근 형태는 뭐 티피컬한 것들은 이렇게 연속된 스트럽의 형태로 설치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끊어져 있는 스트럽의 형태로 수직이 역할을 하니까 이런 형태로 설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공성이 좋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 요것도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게 스트럽도 보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슬립플로 형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죠. 그래서 걷어와 걷어 사이 어떻게 보면 단순보 형태로 많이 그 구조적으로 거동을 하니까 슬라브 입장에서는 하부근이 메인근이 되겠죠. 주 인장 철근이 되겠죠. 그래서 메인 철근이 되고요. 그런데 일부 타핑 부분이 있습니다. 타핑 부분은 얇은 두께로 그 연속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얇은 두께로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부모멘트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부 뭐 상부 보강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부 보강근을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의 직각 방향으로는 온도철근, 건조 수축 및 온도철근에 그쵸? 해당되는 그 또 기본 철근을 죽은 부근으로 보내주고 있고 죽은 방향으로도 건조 수축을 대비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는 형태로 배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보면 여기 걷어가 있고요. 걷어가 있고 여기가 걷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쪽 방향으로 원웨이 슬라브가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H형강의 하부 프렌즈에 얹어지고 그렇죠? 얹어지고 춤이 크죠. 춤이 큰데 그 제작 이 데크 같은 경우는 그 어찌 보면 횡자굴 이 걷어에 횡자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이 데크 플레이트가 이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 데크 플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그 횡자굴 방지 부재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분배 브릿지라는 그거 보면 여기 보시면 Z형광으로 이렇게 보강을 한답니다. 보강을 하는데 보통 전 두열 또는 세열로 보강을 하죠. 여기 보면 등간격으로 스판 LN에 대해서 여기는 4분의 LN 해가지고 4등분이 내게끔 3개의 횡분배 브릿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횡브릿지 사이는 또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1m 정도, 100mm 정도 이렇게 겹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강성이 뛰어나서 걷어 입장에서 보면 횡자굴도 잡아주고 있다. 구속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자굴 방지 부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시공 사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초네요. 그죠? 독립기초를 형성시키는 시공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 빨간색 기둥은요. 엘리베이터, 아까 200이 200짜리였나요? 기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색 기둥은 300에 300인 일반적인, 그죠? 티피컬한 지금 기둥을 보여주고 있고, 기둥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그 약축에만 지금 여기는 형성이 되겠죠. 약축에만 걷어가 형성이 되고 프렌치 쪽 강축에 대해서는 걷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좌구리 입장에서 보면 시공 중의 좌구리 입장에서 보면 약축에 걷어가 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시공 중의 이 기둥의 자굴 방지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가 1층이고요. 여기가 2층 바닥, 그렇죠? 여기가 3층 바닥, 여기는 지붕층, 그렇죠? 형성이 되고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둥은 저기 스플라이스 그 이음 없이 하나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층에 하나에 벌써 이거는 벌써 이제 공장에서 이렇게 제작해 온 거죠. 그래서 제작해 온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설치한 거고요. 이게 브라켓 형태로 제작해 온 겁니다. 브라켓 타입 형태로 제작해 온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베이스 플레이트 보이시죠? 베이스 플레이트는 핀 접합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한부제로 연결되어 있고 이거는 2층 바닥, 이쪽이 3층 바닥인가요? 여기 지붕층 바닥.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여기 브라켓이 보이네요. 브라켓에 그 비대칭 애청강을 고력 볼트 접합으로 상부 프렌지, 하부 프렌지 외부 부분을 고력 볼트 형태로 접합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데크 플레이트를 깐 거네요. 추미 데크 플레이트 여기가 아까 뭐라 그랬죠? 아까 횡자구를 이게 압축력을 받기 때문에 횡분배 뭐라고 그랬나요? 횡분배 브릿지, 그죠? 횡분배 브릿지라는 Z 형광을 설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Z 형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그죠? 여기는 스판이 작아서 그런지 두 열만 설치했고 이쪽 옆에 스판은 스판이 커서 그런지 이렇게 세 개 설치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를 비대칭 애층광에 이렇게 거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쵸? 횡분배 브릿지라는 거를 제트형광을 좀 더 여기 오픈도 뚫려 있네요. 뚫려 있어서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캡덱을 거더에 연결되어 있고 횡분배 브릿지 제트형광을 이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되게 보면 이게 강성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 강성이 좋아가지고 시공 중에도 어떻게 보면 이 거더의 입장에서 보면 횡자구를 방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다가 춤이 큰 강성이 뛰어난 데크 플레이트가 딱 얹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공 중에 횡자굴 방지 역할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 단부에 그 절곡대에서 하부 프린지에 얹어놓는 형태를 띠고 있죠. 위에서 쳐다본 모습이고요. 여기는 밑에서 쳐다본 모습이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실제로 시공하는 걸 봤더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중에 여기 아무래도 요가 눌렀잖아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테크 플레이트를 이렇게 절곡시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틈새가 보이더라고. 약간 틈새. 그래서 물이 좀 셉니다. 물이 좀 많이 시공 중에는 많이 좀 나오는데 그거를 뭐 구조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이 위에다가 테이핑을 해야 됩니다. 테이핑을 하고 또는 백업제를 좀 붙여서 한 다음에 이렇게 누수가 시공 중에 발생하는 누수를 좀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크 같은 경우는 좀 춤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동바리를 댔습니다. 그 층고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동바리를 댔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여기는 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춤이 큰 데크 플레이트는 혹시나 이렇게 무동바리로 날아가면 좋긴 한데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렇죠? 밑에 동바리를 설치해서 시공 중에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하기도 합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